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0.72% 상승, 코스닥은 마이너스 0.5%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저번 주에도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시장에서 볼 게 너무나도 단순 명료해서 제가 방송에서 크게 말씀드릴 부분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제가 방송을 한 이틀에 한 번 정도, 2, 3일에 한 번 정도만 해드리고 있고요. 지금 매일 같은 내용을 말씀드리기도 하잖아요. 예전같이 지금같이 이제 수급주 장세가 아니라 테마 장세일 때는 매일매일 새로운 테마가 생겨나고, 또 테마주 같은 경우들은 이제 변동성도 크고 재료에 대해서 시시각각 변하는 분위기라는 게 있기 때문에 테마 장세 때는 매일매일 저도 방송을 하고 그 매일매일 내용도 또 다채로웠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실 거의 한 2주 거의 한 달도 넘게 2차 전지 그다음에 반도체 요 정도 외에는 시장에서 딱히 볼 부분이 좀 많이 없다 보니까 방송 내용이 거의 매일 비슷하고 다뤄드리는 종목 또한 거의 매일 지금 같은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장의 1등 섹터는 2차 전지고요. 2등 sek터는 반도체. 사이드로 바닥권에서 좀 올라와 줄 수 있을 만한 섹터로 제가 로봇이랑 AI 정도를 저번 주 한 화요일 수요일 이때 방송쯤에 말씀드렸는데요. 말씀드리고 나서 바닥권에서 이쪽 로봇 AI도 반등이 조금 나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차 전지에서는 에코프로가 조금 쉬면은 포스코이들이 가고, 포스코이들이 조금 쉬면 2차 전지가 가고, 대동소이하긴 하지만 조금씩 수급이 왔다 갔다 하면서 어찌됐건 이제 조정 없이 계속 오르고 있다라는 측면이 지금 제가 저번 주 방송에서도 이제는 조정을 좀 기다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정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소외감이 드실 분들도 좀 많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적당히 좀 조정을 주면서 가면 좋겠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거의 5일선을 좀 타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이제 포스코 그룹주들은 제가 DX 홀딩스 이제 오를 만큼 또 오르면 그 다음 다시 한번 슈팅을 줄 수 있는 주자로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아마 요날인가 방송에서 제가 드렸던 것 같아요. 네, 오늘 다시 이제 처음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상한가를 가주면서 오늘 그야말로 포스코의 날이었고요. 이렇게 되면은 지금 DX가 경고 딱지를 달고 있는 상황,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상한가 들어가 있는 상황, 포스코홀딩스 이 무거운 종목이 지금 아래에서 요만큼 오른 것도 모자라 가지고요. 이틀 동안 또 상승 요 정도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슬슬 이제 단기입니다. 단기적으로 하루 이틀 정도 좀 더 시장에서 포스코 그룹주들이 오르면 그때는 잠깐 이제 쉬어가는 구간이 발생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DX도 지금 너무 높죠. 이제는 좀 접근하기가 좀 많이 부담스럽고, 이제 내일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갭을 얼마나 띄우는지, 아니면 갭 띄우고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는지, 갭 띄우고 좀 이렇게 밀면서 쉬는지에 따라서 포스코 그룹주들 분위기도 결정이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지금 단체로 사실 시간에서 갭을 살짝씩 띄우고 있는데요. 갭 띄우고 좀 이렇게 밀리는 모습이 나오면서 얘네들이 좀 쉬면 그 다음에 또다시 에코프로 쪽으로 수급이 쏠리는지. 에코프로 BM은 BM도 진짜 솔직히 이 따라잡기 정말 무서운 이제 구간에 있는데 한번 오버슈팅이 나오면서 포스코 그룹주처럼 얘네들도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제 오버슈팅이 한번 나오는지 아니면 조금 이제 쉬었다 가는지 분위기를 좀 잘 봐야 되겠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되면 에코프로가 이렇게 하루 쉬었다가 이렇게 뽑아준다든지 아니면 내일 바로 이렇게 좀 가주는 모습이 나온다든지 그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포스코 그룹주들이 내일 오전에 좀 반짝하고 죽게 되면 그 다음 이제 수급이 갈 때를 찾을 거거든요. 그랬을 때 에코프로 애들로 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지금 리튬주도 오늘 오후장 종가 부근에 종목들이 뭔가 흐름을 만드는 것 같은 느낌도 좀 있었거든요. 근데 금양이 내일도 상승 마감을 하면 얘가 이제 이제 다음 날이죠.
다음날 거래 정지가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뭐 내일 이제 하락 마감하면은 아니겠지만 만약에 내일 금양이 또 상승 마감을 해서 거래 정지를 먹게 되면 지금 웰바이오텍도 갔거든요. 웰바이오텍도 지금 매매 거래 정지 예고가 떴기 때문에 혹시 내일 금양이랑 웰바이오텍이 추가 상승이 나와서 거래 정지가 됐을 때 그 다음 주자가 어떤 종목이 될지 찾아보는 것도 리튬 쪽에서는 하나의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금양이랑 웰바이오텍이 거래 정지가 된다 그러면 지금 뭐 제가 후보로 보고 있는 종목은 미래나노텍이나 뭐 STX나 그다음에 테라사이언스도 여기서 이렇게 밀어놓고 좀 돌아나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도 6,500원을 재돌파한다면 의미 있는 흐름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서 금양이나 웰바이오텍 뭐 이제 웰바이오텍보다는 금양이 거래 정지가 됐을 때 뭔가 조금 더 심리를 자극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제 1등주가 매매 거래가 정지됐을 때 그 다음 후발 주자 중에서 수급이 어디로 이동할지 그런 부분들 지금 미래나노텍이 이 전고점을 이날 장대 양봉 나오면서 넘겼는데 밀었다가 지금 다시 여기를 재돌파로 가는 흐름이잖아요. 그래서 27,500원이나 이날에 장대 양봉의 고가 28,000원 요 정도 라인을 뭔가 수급 세게 들어오면서 좀 뚫어준다라고 하면은 미래나노텍도 좀 의미 있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지금 STX도 이때 이제 갭 띄우고 밀어놓고 다시 돌아 나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15,000원 구간이나 뭐 내일 혹시 뭐 이제 예를 들어 음봉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만들어가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겠죠. 리튬주는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폐배터리도 제가 계속해서 얘네가 한번 순환매가 돌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멘트를 뭐 이때부터 이제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여기 전고점을 다시 이제 재도파하려는 흐름 안에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오늘 코스모 화학도 그렇고 뭐 신소재도 조금 이제 고개를 드는 듯한 모습인데요. 신소재는 다시 이런 전고점을 돌파하기 위한 흐름으로 진행이 되는지, 화학은 바닥권에서 이제 만약에 이제 폐배터리로 움직이게 된다라고 하면 코스모 화학 이 신소재보다 조금 더 탄력이 있을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은 좀 들고요. 그다음에 뭐 세비캠이나 성일아이텍 이런 애들도 갭 띄우고 이런 자리에서 지금 유지를 해주고 있거든요. 폐배터리도 한 번은 순환매가 좀 돌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으로 계속해서 저도 추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차전지 이제 살짝 개별주 중에서는 제이오라는 종목이 이때 4월 달에 만들었던 여기 고점 있죠? 여기 고점을 재차 돌파하러 가기 위한 움직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4만 원 구간이나 이런 구간, 4만에서 한 4만 1,000원? 이 꼬리는 좀 빼고라도 여기 몸통 구간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는지 한번 지켜봐야겠죠. 최근에 나노 뭐 신소재 같이 이런 전고점을 한번 뽑고 살짝 조정받고 다시 이렇게 이제 뽑는 흐름이 진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이오도 나노신 소재랑 비슷한 관점으로 이렇게 여기서 한번 맞고 좀 밀고 이렇게 이제 재돌파가 나오는 흐름으로 가는지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움직임이 굉장히 사악한 애경케미칼, 얘는 뽑고 죽이고 움직임이 굉장히 좀 지저분합니다. 근데 뭐 저는 좀 일단은 좀 좋게 보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 얘가 그래서 흐름을 좀 다시 만들어 가서 이 전고점을 다시 뭐 돌파로 가는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좀 크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혹시 이제 에코프로나 포스코 애들이 언젠간 쉴 거 아니에요. 뭐 한없이 오를 수는 없는 거니까 얘네들이 언젠간 쉴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좀 쉴 때 조금 조정이 나올 때 다른 2차 전지 관련주로 수급이 좀 이동을 하는지, 그러니까 뭐 중대형주에서 이제 중소형주
혹은 이제 소형주 쪽으로 수급이 이제 이동을 하는 순환매 사이클이 좀 돌아주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그럴 때는 2차 전지 뭐 개별주들이나 이쪽 애들이 좀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애경케미칼이나 뭐 제이오 같은 애들 보고 있고요. 나노신소재도 뭐 요때 말씀을 좀 드렸는데 돌파가 시원하게 좀 나와버리는 모습이고, 윤성 FNC는 너무 추세를 가지고 잘 갑니다. 얘도 제가 뭐 여러 번 언급을 좀 드렸던 종목이긴 한데요. 슈팅이 한번 크게 이렇게 한번 나와줄 것 같아서, 근데 뭐 방송에 제가 이 자리에서 접근 관점을 말씀드리기는 조금 높다라는 생각도 들어서 혹시 눌림이 좀 이렇게 잘 나오면 접근 관점을 가져보는 게 조금 더 안전한 매매가 될 거는 같네요. 그리고 반도체는 지금 뭐 이스페타시스가 또 한 번 전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눌림목에서 밀리지 않는 게 좀 수상하다는 생각은 들었는데, 와 진짜 반도체에서는 이스페타시스가 지금 바닥 대비 몇 배가 오른 거죠? 야, 뭐 만 원에서 출발했다고 해도 지금 한 4배가 올랐는데 대단하네요. 얘도 일단 뭐 전고점을 넘겼으면 이대로 죽을 리는 없겠죠. 한번 요렇게 장대 양봉, 정말 마지막 피날레 슈팅, 사실은 14일날 금요일날 나왔던 27.5%짜리 상승, 거의 이제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가 꼬리를 좀 달았었는데, 사실 이때가 이제 마지막 오버슈팅이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지 않을까요? 근데 야, 눌러놓고 다시 연고점을 돌파, 시간에도 조금 이제 뛰어났기 때문에 여기서 또 하루 이틀 뭐 이렇게 하다가요, 한 번 더 이렇게 피날레 슈팅이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스페타시스 봐야 되겠고, 한미 반도체도 이런 이제 제가 뭐 이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얘는 여기서 이렇게 돌파하기를 바라기에는 조금 너무 리스크가 큰 자리 같고, 이런 식으로 눌림목 자리를 좋게 주면 여기 상한가 갔던 종가 부근이나 1일차 상한가 1일차 저점 구간이나 이런 구간에서 매수 타점을 잡아보시면 좋은 눌림목 반등 타점을 좀 줄 것이다 라고 요날 방송에서 멘트를 좀 드렸었고요. 거의 뭐 딱 그 타점에서 반등이 시원하게 일단 좀 나와주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뭐 또 이렇게 조금 눌렀다가 하루 이틀 또 이렇게 눌렀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뭐 돌아 나가든지 그런 흐름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다가 결국엔 또 여기 5만 원을, 요즘은 고점을 쉽게 예측하지 않아야 되는 게 요즘 시장의 트렌드 같습니다. 왜냐면 가는 놈이 더 갑니다. 예전같이 한 놈이 좀 가면은 적당히 좀 쉬고 그 다음 놈이 1등주만큼 좀 따라와주고, 그러면서 종목 순환매가 물론 이제 돌기는 하지만 예전에 비해서 뭔가 주식 지금 시장도 한쪽으로 좀 이렇게 수급에 쏠림 현상이 굉장히 좀 심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반도체도 이 스페타시스랑 한미 반도체가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다른 종목이 가주면 좋은 건데, 지금 그런 느낌보다는 얘네가 더 갈 것 같은 느낌이 굉장히 강합니다. 가는 애들이 계속 가는 지금 시장의 트렌드다 보니까 함부로 고점을 예측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도 뭐 얘네들이 다시 한번 이스페타시스도 전고점 다시 돌파해줬고, 한미반도체도 만약에 뭐 이런 구간을 다시 뭐 재돌파를 해준다라고 하면 뭐 조정을 좀 받았었던 애들 이렇게 돌림 반등이 좀 나와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뭐 요런 애들 뭐 이음봉 나오고 요런 애들 조정 나왔다가, 에이테크도 보시면 여기가 이제 전고점 저항대였잖아요. 여기 한번 맞고 떨어졌고 여기를 돌파하고 다시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요런 구간은 매수 타점으로 한번 삼아 볼 수 있겠죠. 이음봉 나오고 이런 식으로 반등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요런 자리들 있죠. 조정 나오고 이렇게 이제 돌아 나가는 자리들, 요런 자리들을 좀 눌림목 관점에서 잘 반도체 관련주들은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또 SFA 반도체 이런 애들도 여기서 일단 한번 맞고 떨어졌지만 갑자기 이제 하루 날 잡고 갭 띄우고 빵 이렇게 친다든지 그런 모습도 나올 수 있으니까요. 뭔가 좀
갭을 갑자기 어느 날 띄운다던가 요럴 때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겠죠. 뭐 코리아 서키트 이런 애들도 지금 이런 자리가 좋은 눌림목이 될 가능성도 또 있고요. 그리고 지금 뭐 테마는 아예 지금 전무하잖아요, 시장에서. 테마 지금 볼 필요 없습니다. 2차 전지랑 반도체만 보시면 되고, 저번 주 아마 수요일 방송이었던 화요일이었나? 아무튼 월요일 아니면 수요일 방송에서 제가 혹시 2차 전지랑 반도체 말고 약간 이제 사이드로 바닥에서 좀 순환매가 한번 수급이 돌아줄 만한 섹터로 로봇이랑 AI를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일단 최근에는 AI 쪽이 조금 괜찮았거든요. 솔트룩스가 요 날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니까 저번 주 화요일 방송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요 날 이제 AI가 바닥권에서 좀 올라오고 있고, 지금 네이버에서 AI 하이퍼클로바를 8월 24일 날 론칭을 하는 걸로 지금 재료가 좀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한 달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 조금 길긴 하지만 그래도 워낙 AI주들이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어서 뭐 조금 재료나 모멘텀이 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AI랑 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일단 방송하고 나서 좀 그래도 상승이 좀 많이 나왔어요. 셀바스 헬스케어도 금요일 날 좀 올랐다가 오늘은 다시 일단은 음봉 나와 있는 상황. AI는 금요일 날 좀 잘 뽑아줬고요. 요 정도 일단은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AI 쪽에서는. 그리고 최근에는 대장이 폴라리스 오피스라고 봐야 되겠죠? 굉장히 좀 잘 가고 있고요. 네이버 하이퍼클로바 관련주로 지금 뭐 알체라나 또 저 하나 있었습니다. 플리토나 오브젠 뭐 요런 애들도 있기 때문에 움직임을 잘 좀 추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로봇주들도 저번 주 뭐 화요일 방송이니까 레인보우가 뉴스 띄우면서 양봉을 뽑았다가 그 다음에 음봉으로 좀 죽였다가 다시 이렇게 이제 돌아 나가지 않겠느냐라고 제가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되면서 이제 다시 10만 원을 돌파하는 흐름을 저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방송에서 멘트를 좀 드렸던 거고 일단은 다시 121선을 올라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레인보우도 좀 저도 장중에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뭐 T로보틱스도 일단은 돌리면서 다시 21선을 좀 올라타줬고요. 그다음에 뭐 감속기 쪽도 좀 괜찮을 것 같아서 보고 있는데 일단 오늘은 음봉이 좀 나왔습니다. SBB테크, 뭐 SP 시스템도 보시면 여기 전고점 여기서 일단은 맞고 한번 밀리죠. 근데 여기서 아마 다시 이렇게 돌아 나가면서 재돌파가 나오면 여기서는 의미 있는 돌파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SPG, 뉴로메카 이런 애들 정도 로봇주들은 좀 지켜보시면 어떨까. 그리고 볼 게 없습니다. 테마도 뭐 지금 전무하고요. 그냥 지금은 얘네들이 시세를 언제 닿는지만 좀 지켜보면서 계속해서 시장을 추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포스코 애들이 언제 고점이 나오는지, 에코프로 애들이 언제 고점이 나오는지, 그래서 뭐 2차 전지, 그리고 2차 전지가 살짝 조정받을 때 바로 반도체가 지금 반응을 하는 그런 시장의 형태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 안에서 또 순환매가 어떻게 도는지 에코, 포스코, 리튬, 뭐 폐배터리 아니면은 2차 전지 좀 개별주들 아니면 이제 2차 전지 쉴 때 반도체 이런 식으로 시장은 좀 박자를 잘 맞춰 나가면 될 것 같네요. 네,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